자, 이번 시간에는 고급 캡스톤 디자인 총평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 원래 좀 진화된 상황으로 이 고급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제를 했다면 그 과제를 보다 좀 심도 있게 연구한다든가 좀 더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 고급 캡스톤 디자인의 본래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작년에 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고급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들이 변동되기도 하고 해서 지난해 했던 과목에 대한 좀 더 개성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팀별로 과제가 수행되기 때문에 개인적 과제에 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랬을 때 조원들에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과제는 개인이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팀별 과제는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덩달아 나의 점수가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충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내가 했던 것보다 보다 나은 결과가 나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한 사람에게 유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들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팀별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죠. 서로 좋은 팀원이라는 것은 서로 과제를 하는데 서로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라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면은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정도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약 일정 기간 2주 정도 지나면 수강 정정을 하면서 또 수강생들이 일부는 더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는 더 빠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확정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팀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되죠. 더군다나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초창기에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비대면으로 뭐 유선 통신을 이용해서 뭐 카톡 대화방 또는 뭐 줌 또 여러 가지 이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팀을 편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여는 수강생이 15명이었고 각 조별 5명씩 해서 3개 조로 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를 해당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그 선정된 과제를 한 학기 동안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수행하는 팀들에게 일정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엔 회의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무슨 시작품을 만들 경우에는 그 시작품을 만드는 재료비 또는 공정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목들은 그런 부담에서 매우 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편의상 1조, 2조, 3조로 나눴는데 1조 팀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팀 과제를 하다 보면은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하다 보면은 보통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주가 되죠. 물론 간혹 타학 학생들도 수강을 하지만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주가 되는데 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쓰는 것이 뭐 시작품을 만들어 온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보고서를 많이 좀 쓴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잘 쓰는 편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팀들은 혹시 무슨 작품, 시제품을 만드는 무엇인가 그럴듯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팀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미리 일종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어떤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였다고 한다면 시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행정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보고서는 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5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임무를 분담해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본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했는지. 만약에 이런 거 5명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것들은 팀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점수가 좀 낮게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의 내용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감소 효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잘 작성을 했죠. 음주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하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입니다. 음주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만만치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만 학생들과 모임, 기강 파티 또는 종강 파티 그리고 무슨 MT 또는 체육대회 이런 경우에는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고 이런 것들은 음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벌써 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음주 또는 알코올 중독 이것을 좀 연관시켜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좀 개념적인 구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음주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대한 피해들을 좀 어떻게 다뤄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이런 보고서로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는 알코올 중독의 개념, 또 알코올의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주로 치료하기 위한 기관, 사업,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들이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거를 아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상황에 처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부에 중독된다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집에서는 저한테 자전거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자전거 수리방을 차릴 정도의 자전거 부품, 또 자전거 공구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군대에서 운전병들이 하듯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해를 하고 또 어떤 부품을 또 체결해보고 또 분해해보고 또 다른 부품들을 다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종의 뭐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타이어의 공기압을 아주 넣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넣어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또 좀 일정 부분 좀 공기압을 낮춰서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타이어가 굴러가는 그 허브에 끼우는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로 좀 원래 있는 제품 거보다가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가는 이런 부품들을 갖다가 교체해가지고 또 한번 주행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자전거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에 중독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의 중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 많이 쓰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아주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몇 가지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알코올성 사용장애 환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을 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환자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로 그 알코올 의존자의 원인들도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생명체이고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은 DN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유전적인 영향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죠. 또 뇌기능의 이상 또는 심리적인 원인, 사회 문화적 요인, 정책의 부재 이런 것들과 음주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음주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음주운전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 음주운전도 아주 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정도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 또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 의료 병원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좀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는
건전 음주 사업이라는 일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음주하자는 교육 또 캠페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뭐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개선안이라고 세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금연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음주를 좀 줄이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 금연 사업의 10% 정도 이 정도로 국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하나만 보고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음주를 과도하게 이렇게 규제했을 때 사회 경제적 문제, 좀 경제적인 이런 뭐 순환 이런 것들이 또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이제 음주 판매량이 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술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과도한 음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인 경제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음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많고요. 선진국에 가면은 주로 이런 음주를 많이 좀 통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려면 술을 파는 지역에 가야 되고, 대부분의 이들 술들도 일정한 지역에서 또는 일정한 시간 안에서만 판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공원에서 술을 사가지고 가서 자리를 펴고 술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음주라는 것이 많은 그 사고의 그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은 많은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일견 상당히 논리적으로 또는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음주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롭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고, 좀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나라에 가면은 술을 저녁 때 되면 거의 문 닫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안전은 하지만 재미가 없는 이런 이제 주변의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안전하고 재미없게, 또는 조금 그런 음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폐해가 있지만은 상당히 활력 있고 또는 재미있게, 뭐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다음에는 2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카드 지갑,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니면서
우리가 다 사람이 예방을 한다고 또는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닥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가져다니면서 보이스피싱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다니고, 또 여기에 보면 뭐 필요한 전화번호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는지의 방법들을 적어놓은 카드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목걸이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항상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들, 앞에는 당신도 유해는 아닙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는 조심해라 등등 예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항상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카드 지갑을 작성했습니다. 또 3조는 이런 이제 여성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좀 범죄를 또 예방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이런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 주로 가정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좀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관련된 배지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면은 제목을 또 이렇게 경영 언니들이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조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좀 이번 학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